안녕하세요. 예술주의 이감독입니다. 저는 데뷔한 지 15년 차 된 작가이기도 하고 예술 행사, 전시 등의 기획 사업을 운영하면서 예술 감독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예술 교육 프로젝트들도 되게 많이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이런 현장에서 생기는 느낀 점들 이제 영상으로 많이 공유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미술학원. 이런 미술학원은 차라리 안 가는 게 나았을 텐데. 이렇게 현장에서 이런 미술학원은 정말 안 보냈으면 하는 걸 느낄 때가 있어서 요거를 공유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끝에는 좋은 미술 교육, 그래서 좋은 미술 학원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요거까지 같이 전달 드릴게요. 일단 예술은 그리고 여기 예술 교육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정답이 있는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예술 교육의 굉장히 큰 장점이자 특징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국영수, 이뤄내야 되는 공부처럼 어떤 정답이 정해져 있고 그거를 따라가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예술 교육은 정말 저마다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정답이 없고 어떻게 보면 모든 게 정답이 될 수 있다 라는 게 이 교육에서만이 가질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잘 하고 있는가가 어떻게 보면 관건인데요. 어린이들은 이 그림 그리는 거, 만들게 하는 거 엄청 즐거워하거든요.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여러분 그림 그려보세요 하면은 뭐 거의 공포스러워 하세요. 전 그림 진짜 못 그려요 하시거나 저는 색칠만 하면 망해요 하시거나 이러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요. 우리도 분명히 어린이 때는 이만큼 즐거워했을 텐데 어쩌다가 이렇게 멀어졌는지를 본다면 우리가 교육에서 어떤 게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은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알려드릴 거 이거 세 가지가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예술 교육 그리고 미술 교육 이 안에서 비교를 하고 평가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크다면 거기는 좀 곤란하다. 요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문성이 떨어진다. 모든 게 정답일 수 있고 누구든 할 수 있는 이 장벽이 낮은 것도 있지만 분명히 여기에서 이 전문성 그리고 유아의 발달 과정과 미술적인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이런 것들도 정말로 이 아이들의 교육 효과를 결정짓는 큰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 전문성에 있어서도 확보되어 있는지 요게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똑같이 완성하는 그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완성이 똑같이 나오는 어떤 학원의 커리큘럼 그리고 우리 아이가 그려온 그림들이 다 좀 비슷한 걸 다 그려야 하는 그런 안에 있는 교육이라면 이것도 저는 지향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요거는 조금 번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 혹시나 경쟁을 하고 있다면 요거는 정말 아니면 좋겠다. 경쟁하는 거는 여기에서 가장 맞지 않다. 요렇게 하나를 덧붙여 요 네 가지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평가하는 거, 비교하는 거. 처음에 정답이 없는 게 이 교육의 되게 큰 장점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애들의 작품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 이런 거에 있어서 계속해서 비교가 되고 평가가 되고 어떤 답이 요구되는 게 있고 완전한 어떤 목표하고 있는 걸로 수렴해야 하는 과정이 이 창작이어진다면 요거는 되게 중요한 거를 놓치고 있는 거겠죠. 여기에서 교육 효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을 어떻게 보면 놓치고서 다른 부수적인 것들, 다른 교육에서도 굳이 예술 교육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집중하고 있는 교육은 아닌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예술 교육을 통해서 관찰력, 집중력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개발할 수 있지만 특히나 어린이 시기에는 이
장점을 정말 자유롭게 표현하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얘네들의 창작이 되고, 이거를 가장 적극적으로 즐겁게 배울 수 있는 과정이 어린이 때 할 수 있는 예술교육의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교육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이 교육학 안에서 미술교육을 통해서는 이런 것들을 가장 가지고 갈 수 있는 큰 효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 없이 자꾸 어떤 것과 비교해야 된다? 내 그림이 더 잘 그린 그림으로 계속 해나가야 된다라는 좀 압박을 느낄 수 있다면, 그리고 이 잘 그린 그림이 내가 자유롭게 표현한 그림이 아니라 좀 더 비슷하게 따라 그린다거나 더 색을 꽉 채우는 거라거나 이런 식의 어떤 좀 뭉뚱그려진 정답이라도 있어서 그런 게 조금 강요되고 있다면 이런 건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문성이 부족한 예술 교육인데요. 어떤 예술 교육에 있어서도 분명히 가지고 가야 할 발달 단계와 커리큘럼의 단계, 이 아이가 여기에서 학습 목표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세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선생님이 커리큘럼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 과정과 교육 목적을 잘 조합해서 구성을 해 주셔야겠죠.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이 발달 과정에 가장 좋은 효과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교육들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이 영유아 시기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특히 3학년 되기 전까지는 아이들 발달 과정 안에서 창의적인 표현과 상상력이 정말 폭발할 때예요. 그래서 이 그림 그리는 단계, 이 영유아 발달 단계를 보면은 미술 교육 안에서는 난화기랑 도식기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요 연령대를 4살 기준으로 딱 해가지고 완전히 딱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4살 기준으로 해서 낙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그리는 단계, 요런 것들을 얘기하고, 9세를 기준으로 해서 도식기, 이제 묘사를 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간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학계에서 다양한 임상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교육자들에게 교육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에 맞춰서 아이들에게 해주는 것이 가장 높은 교육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9세 이전까지는 사실 묘사라는 게 이 어린이들이 연습을 한다고 해서 그때 발달 과정에 맞는 과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이 따라 그리는 거, 이런 것들은 집중력도 올릴 수 있고, 그리고 애들이 요거에 있어서 어떤 협응 능력 이런 것들도 기를 수 있지만, 그게 9세 이전이다 라고 하면은 이땐 얘네가 이걸 할 때가 아닌 거예요. 더 좋은 걸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이때는 내가 이제 의식적으로 그리는 시기가 한 4살에서 9살 사이, 요때라고 보는데, 요때는 내가 어떤 의식도 가지면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자유로운 것들에 구애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되게 황금 같은 시기예요.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4세부터 9세 사이에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되게 부러워하는데, 이땐 정말 애들이 정말 훌륭한 예술가처럼 그리거든요. 뭐 눈치 보지 않아요. 내가 쓰고 싶은 색깔, 그리고 내가 표현하고 싶은 감정, 이런 것들에 주저함 없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표현해내고, 거기에서 이어지고 꼬리를 물면서 상상력과 표현력이 정말 많이 발달되는 시기예요. 그리고 이 시기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다른 시기에는 이만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걸 한 6살 정도 되는 친구들만 봐도 이제 내 그림을 스스로 좀 비교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도 나도 이제 얼만큼은 묘사 단계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내 그림이 괜찮나? 라는 것들을 의식하기 시작하는 때가 요즘 빨라져서 한 6살 정도만 돼도 그런 것들을 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도 이때 우리가 칭찬해주고 이 아이의 자연스러운 표현과 자유로운 것들에 대해서 계속 독려를 해주면 이 시기에는 정말 자기의 작품관, 세계관을 가지고 창작해낼 수 있는 정말 귀한 시기다. 그래서 이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전문적인 지식 없이 아이들에게 되게 고정된 커리큘럼을 가지고 고정된 프로그램만 이제 기술적인 거, 어떤 예술 교육에 있어서도 미술의 능동적인 이 표현들보다는 좀 기술적인 향상, 요거에 집중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더 지금 좋은 거를 두고 되게 또 부수적인 거 위주로 교육이 되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똑같이 완성하는 것들을 하는 교육이라면 이것도 조금 고민해 보실 게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 이제 학원에 가서 이런 그림을 그려왔는데 이제 마칠 때쯤 되면 우리가 다 좀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어떤 색깔 톤이 다 비슷하고 또 그려낸 완성도가 좀 다 비슷하고 이런 게 있으면 아이들이랑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어떤 식으로 그림을 시작하는지, 어떤 과정으로 그림을 그려가는지, 완성을 하고는 그걸로 이제 스스로 어떤 이 경험들을 이야기하고 이거에 대해서 자기가 이 작업에 대해서 다시 감상하면서 관찰하면서 회고하고 있는지, 아니면 선생님이 이 그림에 손을 대서 이 완성도를 이제 어머니들께, 부모님들께 보여주기 위해서 이거를 고치고 좀 더 디벨롭하는 형태인지, 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요, 아이들이 일단 똑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자기 그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그걸 되게 크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중요하고 이 황금 같은 이 시기에 내 세계관을 미술 교육을 통해서, 그림 그리는 행위를 통해서 점점 더 발견해가고 거기서 기쁨을 느낄 수 있는데, 정해져 있는 거를 똑같이 그린다, 똑같은 완성을 향해서 뭔가를 한다, 되게 집중해서 할 수도 있어요. 좀 더 얘네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기술적인 것들을 가지고서 요걸 배워가는 기쁨을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내 아이의, 이 어린이의 그림이 아니라는 게 저는 가장 핵심적인 것 같습니다. 이때는 어린이들이 자기 작품을 할 수 있어요. 내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고 내 어떤 것들을 표현한 내 작품을 할 수 있는 시기인데, 이거를 내 작품이 아닌 이건 남의 그림을 그리는 거죠. 정해져 있는 걸 한다라는 거는 모방을 하는 것도 언젠가 필요하고 하지만 지금 이 단계에서는 좀 더 자유롭게 이 아이가 직접 내 세상을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완전한 내 작품이 되는 이런 그림을 해야 하는데, 어떤 완성이 정해져 있고 남의 그림, 그리고 요거는 선생님이 정해준 그림, 이거는 타인의 것을 내가 해가면서 여기서 느낄 수 있는 성취는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더해서 만약에 선생님이 어떤 그림까지 고쳐주신다라고 하면 어떤 느낌을 느끼게 되냐면요, 우리도 만약에 취미로 뭔가를 하러 가요. 그랬는데 여기에서 엄청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주눅 들잖아요. 별로 좀 안 즐겁잖아요. 이거를 어린이들도 선생님에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어떤 비교가 되고 좀 더 나은 것에 대한 어떤 평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내 그림은 난 여기까지 완성한 게 너무 마음에 들어, 여기가 내 완성이야, 여기까지 내 작품이야 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여기에 있어서 뭔가를 더 하고 고치고, 어둡게 그린 거 별로여서 막 밝은 색을 더 더한다거나 여기 좀 덜 칠해져 있는 거를 가득 채운다거나, 이걸 보면 아이들은 틀렸네, 내가 잘못했네 라고 느끼거든요, 곧바로. 그런데 이건 정말 미술 교육에서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틀렸다라는 느낌, 내가 여기에서 뭔가 잘못하다라는 그런 느낌은 여기에서 가질 필요가 없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는, 혹시 경쟁을 하는 교육이라면 이건 정말 저는 말리고 싶어요. 우리 이제 국영수에서도 그거 안 하기로 했잖아요, 줄 세우기.
그런데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서 누가 더 잘했고 누가 못했고를 해서 순서를 매긴다? 만약에 어떤 누가 더 잘하고 못하고를 통해서 경쟁을 한다? 이거는 정말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사생대회 같은 거 많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렇게 이때까지 해왔던 기획이나 이런 거에서 지금은 조금 꽤 그게 경력이 쌓였다 보니까 자문을 드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수정해드리고 이런 업무들이나 그렇게 이제 일하러 갈 때가 많은데, 최근에도 어떤 어린이날 행사에서 이런 사생대회 준비하고 계시는 기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제가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이미 1, 2, 3등을 상품까지 예산을 정하셨으면 차라리 누가 엉망진창으로 그리는 대회를 해보자. 아니면 여기에서 우리가 그 예산 안에서 1, 2, 3등을 주기보다는 모두에게 상을 주거나 아니면 1, 2, 3등이 없는, 아무도 상을 받지 않고 그리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그런 대회를 하자. 요런 거를 이제 제안해드리고 자문을 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도, 만약에 이렇게 해서 상을 받아서 나 정말 재능이 있나 봐 하고 정말 그 꿈을 계속 이어나가는 이런 좋은 사례들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 상 받으면은 그때부터 이거 되게 내가 하고 싶어지는 일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소수의 1, 2, 3등의 어떤 어린이들의 그 희망을 위해서 과연 그 나머지 어린이들이 여기에서 그러면은 나는 여기에 재능이 없나 보다, 나는 그러면은 지금까지 한 노력이 조금 의미가 없다 라는 걸 느끼고 간다면, 저는 그 소수를 위한 요만한 가치보다 이 다수의 어린이들이 계속해서 이걸 즐겁게 할 수 있는 방향이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는, 혹시 경쟁을 통한 어떤 아이들의 성장이 예술 교육에까지 있다면 그건 정말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서 가장 좋은 예술 교육은 어떻게 보면 어린이들이 그 자체로 정말 자유롭게 정말 이 아이들의 그 작품 세계를 꺼내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이거든요. 그거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어른들이 태도로서 많이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어린이들이 학습해가는 과정, 이걸로 즐거움을 계속해서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분명히 우리 어른들이 어떤 태도로 이걸 받아들여 주냐, 그리고 이 아이들의 작품, 그 과정, 이 전체를 얼마나 있는 그대로 존중해 줄 수 있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도 이런 건 정말 할 수 있어요. 어린이들이 낙서한 거, 장난친 거, 더럽힌 거, 이런 거 잠깐 눈 감고 정리하기 전에 우리 이런 거 어떻게 했는지 제목이라도 좀 지어보고요. 요걸 작품으로 대해주는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쌓이면 그 존중감과 내가 잘하고 있다라는 이 효능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즐겁게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런 더 좋은 내용들을 제가 계속해서 영상으로 올릴 텐데, 제 채널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여러 가지 의견들도 주시면 제가 이거 정말 하나하나 다 반영해서 영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도 나다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뵈면 좋겠습니다. 안녕.